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영화인에게 듣는 영화와 시리즈 이야기, 영화인 인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의 바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수많은 작품의 VFX를 책임진 손승연 웨스트월드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작품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고요의 바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세 작품의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위트홈 같은 작품은 저도 웹툰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던 작품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제작이 된다는 소식도 들렸고 웨스트월드랑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뻤죠. 드디어 내가 이제 재밌게 보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작품이고 그런 작품이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도 하고 흥분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처음 하는 작품이 도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크리처들은 아마 실제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을 카피해서 등장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웹툰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모든 것을 재현을 하고 정말 움직이는 콘텐츠에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이제 두렵기도 했었어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이유는 한국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할지, 후반에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4K라는 해상도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R&D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쉽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잘 끝냈던 프로젝트라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방금 스위트홈 원작 웹툰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원래도 이렇게 웹툰을 많이 보시는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실제로 옮기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즐거움은 이제 제가 좋아했던 작품이 웹툰에서 이제 더 확장돼서 컨텐츠로 만들어질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좋은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웹툰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책으로 보는 거랑 다른 방식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소재들을 다 이렇게 매번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한국 콘텐츠가 의외로 웹툰에서 다시 확장돼서 콘텐츠 되는 것도 요즘 대세죠. 대세여서, 그리고 웹소설에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성이 저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VFX가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등장해서 저희 쪽도 아티스트도 재밌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애정을 표현하셨던 그 스위트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많은 괴물이 등장합니다. 장님 괴물, 눈알 괴물, 근육 괴물, 거미 괴물, 정말 많은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기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크리처 디자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도 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게 딱 그 부분이었어요. 웹툰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2D 베이스의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더 상상력 풍부하게 그 웹툰을 봤을 텐데, 제가 느꼈던 거기서 캐릭터의 어떤 느낌을 관객들은 또 어떻게 또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님 괴물이 좀 우리는 그걸 연근이라고 불렀거든요. 연근이. 네. 왜냐면 머리 단면이 잘린 데가 연근처럼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는 연근이, 근육이, 육상이 이렇게 좀 짧게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크리처, 괴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인간들을 좀 괴롭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악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악당이지만 그들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의해서 자기들이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캐릭터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지죠. 그냥 무서웠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좀 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캐릭터 개발 때 너무 이제 뭐랄까 진도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하나 그려놓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씬에 적용하고 그런 걸 넣었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잘만 이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의 캐릭터도 배우기 때문에, 하나의 캐릭터가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배우를 섭외하고 그 배우가 맞는지도 되게 고민하잖아요.
아마 그런 과정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크리처 중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웠던 크리처는 어떤 거였나요? 근육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육이라는 큰 어떤 컨셉이 있지만 근육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굴은 또 어떤 때는 또 귀여워야 되고 또 무서워야 되고 제일 문제는 근육이가 이제 키가 커요. 맞아요. 보통 한 2m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VFX랑 좀 특분하고 효율적으로 섞여야지 작업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펫을 해외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뭐 입고 찍고 근데 막상 현장에 오니까 너무 무거워서 거의 안에 계신 분이 입고 계신 분이 30분을 찍지 못하고 연기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런 걸 저희는 몰랐던 거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는 근육이가 이제 안 무섭다라는 게 내부 평가들이 있어서 근육에 네. 이제 입을 더 찢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도 난리 났죠. 지금 있는 것도 처리하기 쉽지 않은데 다시 앞으로 간다는 거는 근데 과감하게 이제 다시 이제 입을 이제 찢기 시작해서 지금의 얼굴이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이 작품에는 맞는 거였고 근육의 캐릭터에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더 미리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네요. 스위트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또 하나의 디테일을 찾으셔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촬영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 크랭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코로나 때 학교를 섭외하기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세트를 짓고 그 주변의 환경들을 VFX로 전부 다 구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VFX 작업에서 좀 중점을 두신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그 작품 의뢰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재밌게 봤던 웹툰이고 좀비 얘기지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우정, 뭐 사랑 그럼 우리가 VFX가 할 게 좀 많지 않겠다 이 작품은. 네. 왜냐면 학교 가서 찍으면 되고 첫 미팅을 딱 했는데 이미 앞에 시간을 좀 썼던 거예요. 프리 때 좀 많이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사로 들어간 건데 딱 들어갔더니 이미 학교는 세트에 진다가 결정이 끝나고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짓다 보니까 그 세트가 3층짜리 높이였거든요. 주광이라는 건 해가 뜨면 위에 90도 각도에서 내려와야 하잖아요, 빛이. 근데 그 높이에서 라이팅을 못하니까 라이팅이 틀리면 아무리 정교하게 분리해내서 올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질감이 든다. 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각효과라는 거는 CG가 아니고 조명, 촬영, 특분, 특효, 미술 이 모든 파트가 붙어서 시각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라이팅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장소도 좁고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되게 멀리 내려가서 그 실제 장소는 이제 주말에만 이제 학생들 없을 때 가서 찍고 다시 내부는 올라와서 찍고 되게 많은 이제 스태프들이 되게 많은 이동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 재밌게 시작하는데 중간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런칭했을 때는 떨리죠. 우리가 이런 사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게 이거 정도인데 관객들은 그게 없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눈높이가 진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진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요. 감독님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네요. 네. 그때 생각하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가 익숙히 보아온 학교의 주변의 배경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만드셨는데요. 고요의 바다에서는 황폐한 지구와 함께 광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LED 월을 이용하셨어요. LED 월과 그리고 일반적인 블루스크린 작업이나 이런 거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고요의 바다의 작업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요의 바다를 처음에는 너무 이제 SF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2017년도에 영화 버전으로 나왔을 때 너무 좋았었고요. 다시 이제 OTT 버전으로 나와서 하게 됐을 때는 준비 기간도 좀 저한테 확보가 되기도 하고 제작 환경이 좋아져서 좀 우리의 실력을 혹은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이제 했었습니다. 달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단조롭잖아요. 흙과 백으로만 만든 세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VFX로는 칼라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한테 미션이 있었던 거는 이제 버추 퍼션이라는 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핫하니 우리가 향후에 넷플릭스 쇼들을 위해서 좀 더 R&D를 해보자. 그래서 고해 바다의 배경을 LED 월이라는 버추 퍼션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넷플릭스 의견이었고요. 아이고.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꼭 넷플릭스 쇼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컨텐츠들은 이런 기술이 좀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한번 그럼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그래서 쉬는 날도 같이 또 테스트도 해보고 해서 나왔던 결과물이고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LED월을 설치하다 보니까 카메라도 연동시켜야 되고 조명도 연동시켜야 되고 또 미술팀의 세팅과 LED월에서 나오는 지명과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LED월이 우리가 봤던 컬러를 실제로 거대한 LED 스크린을 만들어서 띄웠을 때 그 컬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컬러 컬렉션은 뒤에 후반에 많이 하시잖아요. 컬러리스트가 현장에 와서 거기서 또 컬러 컬렉션을 1차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없던 직종도 생기고. 예전에는 VFX라고 하면 후반 작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가장 최고의 화제작이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좀 작업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신화를 처음 받아서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보면서 고래가 나오는데 고래가 왜 나오지? 그러면서 이런 작품에 왜 이런 고래가 나오고 저렇게 대놓고 막 나와도 되나? 한 번도 그런 작품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왜 고래가 나오고 뭐지 이게? 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연출 의도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작업은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까? 감독님이 어떤 생각 갖고 있지?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올해를 만들고 이제 가합성을 하면서 보고 이게 되게 좋다. 그래서 저 진짜 좋았는데 너무 이제 시청자가 좋아하니까 고래가 원래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예상보다 많아졌나요? 많아지는 고래가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여기저기 나오고 또 우리는 항상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현실적인 거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도 이렇게 연출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작품에 시각효과가 더 대단한 걸 많이 했어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고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고래만 물어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임팩트가 있었고 잘 작품에 녹아들어서 가능했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와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넷플릭스의 QC팀이라고 있어요. 퀄리티 컨트롤 팀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영상 제작 환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충무로의 1세대 VFX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 글로벌 OTT와의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도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에 있어서의 도전,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처음에는 사실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결국은 모바일로 보고 아이패드로 보는데 네네. 왜 4K 그 영화에서도 한국 영화에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막 하실 때는 너무 이제 뭐랄까 오버스펙으로 뭘 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게 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거 네트워크 속도도 저하가 오고 그걸 담아놓고 엄청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그래도 만들 때는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어서 관객한테 주는 게 자기들 이제 하나의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해서 막 하는데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다들. 한국은 진짜 빨리 뭘 하려는 스타일이었는데 미국에 맞추는 그걸 맞춰야 되니까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퀄리티 체크라는 거는 수많은 데이터 오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봤을 때는 스쳐가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 누군가 그 체크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연구 보존이 될 거고 전 세계에 이제 배급이 될 거니까 최대로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했던 그 부분도 체크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QC 체크가 우리는 없었거든요. 급하게 막 정신없이 막 아픈 만들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오늘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의 바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다양한 작품의 VFX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신 손승연 시각효과 감독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한국 영화 시각효과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면 한 25년? 헐리우드에 비하면 정말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의 그 좋은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많이 이제 더 발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VFX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아티스트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좀 많이 얘기를 못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과정을 겪어서 나오는 작품들이거든요. 되게 한국 영화의 모든 파트의 사람들이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화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영화인 인터뷰는 계속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